이번 명절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니. 굳이 힘들게 올 필요 없다. 어머니, 그때 보신 메시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저 진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 짜증이 나서 친구한테 투정 부린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한텐 그게 단순한 하소연이었어도 나한텐 평생 가슴에 남을 말이더구나. 어머니, 전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냥 명절 준비가 조금 힘들어서 그랬어요. 저 정말 후회돼요. 후회. 그럼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니? 네 마음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겠지.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거라. 안녕하세요. 인생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카톡을 잘못 보내서 충격적인 며느리의 속마음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고 있는 김정숙 씨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스며들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찻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즐겼다. 정숙 씨는 최근 들어 몸이 부쩍 피곤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5년, 그동안 며느리와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다. 명절이면 며느리 박지혜가 시댁에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가끔은 함께 장도 보러 다니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물론 며느리가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성의는 있다고 여겼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바쁘고 힘들겠지. 그녀는 그렇게 이해하려 했다. 어릴 적부터 타인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고 시어머니로서도 무조건적인 강요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의 모든 믿음과 기대는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마시던 정숙 씨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띵 하고 울렸다. 별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집어든 그녀는 화면에 뜬 알림을 확인했다. 며느리 지혜 한개 메시지 도착.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정숙 씨는 잠시 멈칫했다. 평소라면 며느리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혹시 무슨 급한 용무가 있나 싶어 서둘러 메시지를 열었다. 그러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이 커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짜 지긋지긋해. 시댁 갈 때마다 숨 막혀 죽겠어. 이번 명절도 또 가야 한다니 짜증난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믿을 수 없는 문장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정숙 씨는 급하게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나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메시지는 명백히 본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려다 실수로 자신에게 보낸 것임이 분명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무 충격적이라 손끝까지 저려오는 기분이었다. 숨 막혀 죽겠어. 지긋지긋해. 짜증난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미소는 다 가식이었던 걸까? 명절에 웃으며 도와주던 손길도 그녀를 향해 건네던 말들도 모두 억지였던 걸까?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기분 탓인지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게 있던 걸까? 그녀는 되짚어 보았다. 혹시라도 며느리를 불편하게 했던 순간이 있었던가? 집에 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고 명절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려고 도왔고 가끔 용돈도 챙겨줬다. 심지어 여행을 다녀오면 작은 선물도 챙겼고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잔소리도 자제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걸까? 그녀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액자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과연 진심이었을까? 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족 간의 정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바라보며 정숙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언가 변해야 할 것 같았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문장을 읽었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진짜 지긋지긋해. 시댁 갈 때마다 숨 막혀 죽겠어. 이번 명절도 또 가야 한다니 짜증난다. 차갑고 날카로운 단어들이 화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스크롤하려 했지만 힘이 빠진 듯 제대로 눌리지 않았다. 손끝까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숙 씨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방금까지 차분했던 아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면서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뭘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메시지는 그대로였다. 이제까지 정숙 씨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꼈다고 생각했다. 결혼한 첫 해 명절에 서툰 손으로 전 부치던 며느리에게 다가가 힘들지? 쉬엄쉬엄 하렴. 라며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며 며느리가 혼자 지내야 했을 때 일부러 반찬을 만들어 건네기도 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다툰 날 아들이 투덜거리며 불평할 때도 네 아내도 고생이 많아. 네가 이해해 줘야지. 라며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숨 막혀 죽겠어. 지긋지긋해. 짜증난다. 그동안 며느리가 웃으며 했던 말들, 함께 보낸 순간들이 전부 가짜였던 걸까? 식탁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이 흐려졌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싫어했다니,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이 며느리에겐 지긋지긋한 의무였을 뿐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기억들이 파편처럼 흩어졌다. 며칠 전 며느리가 퇴근 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전화했을 때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르게요. 뭘 사갈까요? 라고 물었었다. 그때 그녀는 아휴. 그냥 몸만 와 뭘 사오기. 하며 웃으며 넘겼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 그저 강요받은 의무처럼 느껴졌던 걸까? 정숙 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끝이 시렸다. 평소라면 아침에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췄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느끼는 건 따뜻한 햇살이 아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한 감정뿐이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해왔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혹여나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잔소리도 줄이고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입술을 깨물며 지난 날을 떠올려 보았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힘없이 등을 기댔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려 애쓴 노력이 결국 며느리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었을까? 그녀가 배려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간섭으로 느껴졌던 걸까?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녀가 한 행동들이 단순한 시댁 방문이 숨막힐 정도로 지긋지긋할 만큼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전화해야 할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직접 물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모른 척 하는 게 나을까? 그 순간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며 휴대전화가 식탁 위로 떨어졌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정숙 씨의 가슴 속엔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정숙 씨는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녀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읽었다. 진짜 지긋지긋해. 시댁 갈 때마다 숨 막혀 죽겠어. 이번 명절도 또 가야 한다니 짜증난다. 읽을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졌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직접 물어봐야 했다. 정숙 씨는 손을 떨며 스마트폰의 전화 아이콘을 눌렀다. 뚜뚜뚜 벨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아니면 지혜가 요즘 무척 힘든 걸까? 평소라면 며느리가 전화를 받기까지 몇 번의 벨이 울리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며 밝게 인사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스마트폰 화면에 여전히 통화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그러다 곧 이어진 것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다.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혹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자신이 그 메시지를 읽었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눈치챘을까?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일이 있어서 못 받는 거겠지. 그녀는 그렇게 애써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벨소리는 울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손끝이 저릿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한겨울 바람이 몰아치는 듯 차가웠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띵 하고 짧은 소리를 냈다. 정숙 씨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며느리 지혜의 이름이 떠 있었다. 며느리 지혜 한 개 메시지 도착.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것뿐이에요. 정숙 씨는 숨을 들이마셨다. 실수였다고?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되새겼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것뿐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이런 말을 한 것일까? 하지만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면 단순한 감정적인 푸념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직설적이고 날카로웠다. 지긋지긋해. 숨 막혀 죽겠어. 짜증 난다. 단순히 하소연이라고 하기엔 그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생생하게 가슴을 찔렀다. 진심이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아픈 말이야. 그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그렇다면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들킨 것이 미안한 걸까? 정숙 씨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무겁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입력하려 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예전처럼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정숙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쓸쓸하고 지쳐 보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것뿐이에요. 며느리의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걸까? 처음엔 분노도 치밀었지만 이내 그 감정은 가라앉고 대신 깊은 허탈함이 밀려왔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조여왔다. 그녀는 조용히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며느리 지혜가 처음 이 집에 온 날이 떠올랐다. 결혼을 앞두고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녀는 지혜가 참 싹싹하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다. 그날 정숙 씨는 직접 준비한 음식을 차려주며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며느리는 어색하지만 밝게 웃으며 저도 그렇게 생각할게요. 어머니.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이 거짓이었던 걸까? 명절 때가 되면 정숙 씨는 며느리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애썼다. 음식을 만들 때도 일부러 쉬운 일을 맡겼고 힘들지? 좀 쉬면서 하렴. 라고 말하며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다. 오히려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져서 내가 할 테니까 넌 앉아서 좀 쉬어. 라며 부엌에서 쫓아내곤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아니요. 괜찮아요. 같이 할게요. 라고 했다. 혹시 그때부터였을까? 그녀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게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 행사 때마다 며느리가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했고 때때로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해 따뜻한 음식을 싸서 보내기도 했다. 용돈이 생길 때면 며느리 몫도 따로 챙겨주며 너도 내 생활에 보탰으렴. 하고 건넸다. 이 모든 게 부담이었을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 며느리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정숙 씨는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저 가족으로서 자연스럽게 함께한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었다. 나는 그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녀는 손을 가만히 모았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과 결혼했지만 시댁이라는 공간은 그저 참아야 하는 곳, 견뎌야 하는 곳, 피할 수 없는 곳이었을 뿐이었다. 며느리는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겼구나. 그 씁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조차도 부담이었던 걸까?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정숙 씨는 마치 혼자 캄캄한 방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까지의 모든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정숙 씨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며느리의 메시지를 떠올렸고 가끔은 정말 내가 문제였을까? 하고 자책하다가도 이내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든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시댁을 부담스러운 곳으로 여겼고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할 자신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라면 벌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쯤 올 거니? 라고 물었을 테지만 이번에는 전화기를 집어드는 손이 망설여졌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예전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 정숙 씨는 깊이 생각한 끝에 이번 명절만큼은 달라지기로 했다. 그리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은 바쁜지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도 함께 들렸다. 웬일이야, 엄마? 명절 준비하려고? 이번에 뭐 사가면 돼?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라며 웃었겠지만 오늘 정숙 씨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번 명절엔 굳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을 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소리가 뚝 멈췄다. 아들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에 살짝 떨렸다.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 명절인데 안 가도 된다고? 그래,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들이 다시 한번 물을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없었다. 그저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이 물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평소처럼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정숙 씨는 순간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모든 걸 말해야 할까? 며느리가 실수로 보낸 메시지를 읽었고 그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해야 할까? 하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요즘 몸도 좀 피곤하고 너희도 바쁠 테니까 그냥 각자 편하게 보내자는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신경 쓰여서 그래? 부담스러우면 말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정말 괜찮아. 내 걱정할 일 아니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무엇인가 묻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끝내 응, 알겠어.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정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뭔가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명절마다 웃으며 가족을 맞이하던 집이 이번에는 조용히 비워지게 될지도 모른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자신도 변해야 할 때였다. 굳이 며느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야 할 때였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녀도 덜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며느리 박지혜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오늘따라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남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번 명절엔 굳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지혜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몸이 좀 피곤하신 것도 있고 그냥 각자 편하게 보내자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찌르르 아려왔다. 평소 같았으면 아, 다행이다. 이번 명절엔 시댁에 안 가도 되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친구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을 뿐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준비와 시댁 방문이 피곤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건 아니었다. 늘 시댁에서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켰고 시어머니도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엄격하거나 부담을 주는 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확인했다. 며칠 전 실수로 보낸 메시지를 읽고 깜짝 놀란 그녀는 서둘러 사과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친구에게 하소연한 것뿐이에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다행히 그냥 넘어가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명절을 앞두고 오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잊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거리를 두려 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나? 지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거나 서운하다고 직접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거리감을 두려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다. 나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하신 걸까? 그녀는 지난 명절 때를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지혜야, 힘들지? 조금 쉬면서 하려. 라며 먼저 배려해 주셨던 모습이 생각났다. 집에 갈 때마다 싸주시던 반찬, 아플 때 따뜻한 차를 챙겨주시던 모습, 그 모든 게 다 부담이었을까? 아니면 진짜로 나를 딸처럼 대해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을까? 그동안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보낸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엄청 상처받으신 거겠지. 지혜는 손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툭툭 두드렸다.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이미 선을 그어버린 시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녀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가슴속에서 커져가는 불편한 감정을 감당해야 했다. 그동안 명절마다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도 된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존재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완전히 끊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누군가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정말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명절이 가까워졌지만 시어머니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명절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올 때 필요한 거 있니? 이번엔 무슨 음식 하고 싶니? 하며 며느리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했다. 아들도 며느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흘러갔다. 정숙 씨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 했다. 아침이면 동네 친구들과 시장을 다녀오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일부러 휴대전화를 멀리 두었다. 그러다 가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머릿속에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고 아들의 가족을 챙기는 것은 그만하고 싶었다.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명절 전날이 되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전기밥솥의 취사 버튼도 눌리지 않았고 전 부치는 기름 냄새도 없었다. 어쩌면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보내는 명절일지도 몰랐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띵! 정숙 씨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며느리 지혜 한개 메시지 도착이라고 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번 명절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며칠 전까지 연락 한 통 없던 며느리가 결국 먼저 용기를 내어 보낸 것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정숙 씨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입력했다. 괜찮다. 서로 편한 게 제일이지 않겠니?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이제 며느리는 어떤 기분일까? 혹시 더 미안해하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안심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 더 이상 정숙 씨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그 순간 멀리서 휴대전화를 바라보던 지혜 씨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그저 이번 명절엔 편하게 쉬거라. 라고 말해줄 거라 예상했다. 아니면 단순히 그래. 와도 괜찮. 정도의 반응을 기대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달랐다.
괜찮다. 서로 편한 게 제일이지 않겠니?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다. 그건 완벽하게 선을 긋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붙잡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어머니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기로 한 것이었다. 그제야 지혜 씨는 깨달았다. 이건 시어머니의 배려가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 감정을 다독이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시어머니를 대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정숙 씨가 원한 답일지도 몰랐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대가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연 속 시어머니 정숙 씨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